한국항공우주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7%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89.5%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3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3.19로 산출이 됩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하긴 한데 좀 부분적인 불투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 1조 6천억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24.7%가 증가했는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0.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좀 적게 증가한다는 것은 좀 스루풋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게 되겠고요. 원가 회계 손익상으로는 좀 영업이익이 적게 산출되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매출원가가 18.3%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85%가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13.3% 증가해서 그 결과 영업이익은 1261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288.4%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3% 상승했고요. 원가 생산성은 0.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911억 원으로서 7.2% 증가했는데 매출 증가율과 매출 재료비 증가율의 갭인 마이너스 17.5%로 봤을 때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7%가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가 15.5%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9, 전년 0.89면은 적자였는데 0.20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상 영업이익으로는 754억 원으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07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과 계약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1141억 원이 증가했어요. 근데 이 100% 수주 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품 재고가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제공품이 일반적으로 이제 수주 아이템에 대한 이제 지금 제작 과정에 있는 건데 이 금액들이 상당한 거죠. 그리고 계약자산이라는 것도 그 스루풋 관점에서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합니다. 건설업이나 그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재고자산보다 계약자산의 크기가 매우 큰데 계약자산의 증가는 그 수익으로 매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스루풋 관점에서는 그 계약자산의 그 증가액은 그 매출에서 감을 한다기보다도 그 이 매출원가에 그 반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루풋 관점으로 손익을 하는데 이 항공우주의 경우 계약자산이 상반기에는 128억 원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주석 내용을 보다 보니까 26주석 항목에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계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 증가를 했고 공사 수익 인식이라는 게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건데 매출은 상반기에 1조 6천억 원대면은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월 계약 잔액이라는 것도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 관심을 안 가졌던 사항이고 수주장고는 계속 봐왔죠.
이 23조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주 잔고에서 원가 기준 투입법 적용 계약자네. 자, 처음에 수주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공식 계약 체결을 뭐 한다고 그렇게 인식은 됐는데,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계약자산 연결고리 간의 인과관계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주사항 주석으로서는 다른 수주산업하고 틀려서 수주하는 제품은 대부분 방산 제품으로 보안관계상 수주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재하지 아니하고 기초 수주잔고에서 단기 중 납부액과 신규 수주분을 감안한 순 증가액을 표시한 후 기말 잔고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업 분야는 방산, 완제기, 기체 부품 등 위성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수주에서부터 계약 자산까지 어떻게 연결이 되고 맞아 떨어지는 건지 일부 주석은 또 연결로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르프 분석으로는 뭐 이상은 없습니다. 분석해 내는 데는. 그래서 비성분을 분석을 해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면은 증가를 했다는 뜻이고요. 원부재료 및 저장품 매입액이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입액이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1.3%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5.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7,430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50%가 됐어요. 그러면 재료비도 50%인데 재료비가 5.2% 하락했어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의 증가액과 그 다음에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비교하는 게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접근의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갭이 1,521억 원이나 있는데 이번에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이 전체 재고자산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DWCI의 증가액을 빼줍니다. 그러면 갭2가 225억 원이 남는데 스르풋은 그 계약자산의 증가액도 포괄 제목으로 인식하니까 그것을 빼주면은 갭2가 96억 7,300만 원 남습니다. 전년도에는 222억 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뭐 주석 내용을 아무리 보더라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추측할 단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불투명하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2단계 PQ 총 제조비용 1650억인데 여기에서 계약자산 증가액을 빼면은 1단계의 계획과 동일한 금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르프 관점에서의 총 제조비용은 그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갭이 있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겠고요.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이거 마이너스면 아마 환입액일 겁니다. 요거를 가감해주면 일치합니다. 요걸 현금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현금이 2,858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 늘어야죠. 그런데 29억 원이 더 늘었다 이게요. 그게 뭐냐? 평가손실 환입을 잡은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5.7%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135명이 증가했어요.
1인당 평균 임금 예상은 1억 29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전년보다 3%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 생산성 상승했어요. 그리고 노동 분배율이라는 것도 뭐 따지는 데가 있는데 이게 노동 생산성이나 노동 분배율 모두 원가 회계의 패러다임입니다. 인건비가 영업이익보다는 4.5배 정도 많이 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외주 가공비가 많이 증가했네요. 30.7%. 외형이 늘어나면서 그 외주 처리하는 것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계속해서 돈은 많이 투자하고 있네요. 22.2%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에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3회전으로 상승했고요. 수급분율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일단. 그리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0.6% 상승했습니다. 차입금을 조금 더 빌렸다든지 아니면은 그 투하자본이 감소했든지 이런 영향이 되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거를 표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경영평가 요소가 상승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판매 수주 가격은 인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입증 그 추론을 해낼 수 있는데 또 하나 수량으로 하는 산출 방법이 있고요.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재료 가격 하락은 스루프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 분석에서 하락했다라고 추론이 되니까 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야 이게 모든 게 좀 합리적인 동일한 방향으로 추론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분명히 하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방위산업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투명하다고 아마 간주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만 1단계 뭐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매출액은 전년 매출 실적보다 진도율이 상반기에 42.5%포인트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상반기 매출액보다는 또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은 카이는 그 하반기에 매출 실적들이 좀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다. 이런 이제 우리가 변수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슬프 관점으로 한 140% 정도 하면은 전년도 수준 정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운영 경비 기준으로 140%를 증가시키고 비례해서 영업이익도 140% 증가시키면은 3조 8,730억 원대 그리고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 똑같이 140% 올려도 여기에서 우리가 약간 이 매출 재료 비율과 수루분율을 조금 줄였습니다. 아니, 변동을 시켰습니다. 제가 계획을 할 때. 수루분율을 57.2%에서 58% 올린다는 것은 수주 판매 가격이 더 좋은 것들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그게 반영이 될 것 같다는 뭐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약간의 이제 그 매출 금액이 증가하는 걸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변경된 계획 3조 9,400억 정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 재고 회전율이 2.6회전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도 말고 0.1회전만 더 회전을 시켜보자. 좀 이것은 기존의 그 계약자산 진행 중인 거 아까 그 뭐 원가 투입 적용
투입법 적용, 계약 체결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공사를 재공품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연말에 4조 1,500억대를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3,199억 원, 거의 3,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이런 전투기나 뭐 이런 걸 만들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가로 팔아먹죠. 우리도 고부가가치 이 전투기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매출에 비례해서는 그 영업이익이 그렇게 높은 그런 산업은 업종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고부가가치 제품을 좀 팔아서 좀 이익이 좀 많이 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가는 55,000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1,700원 상승했고 PBR은 3.19, 뭐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5% 이상 주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앤 리서치가 9.99%, 10% 정도 가지고 있네요. 연금공단이 8.31% 가지고 있고 외국인 32.2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2.24에 피델리티가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연금공단이 뭐 외국에도 투자를 하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연금 이익을 잘 운영을 해서 뭐 연금 고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운영을 잘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연금 수급자들한테 재원이 부족하지 않게 잘 운영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